안녕하세요. 가치평가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함께 풀어나갈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 바로 주주 이익 성장률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기업의 진짜 성장률을 계산해내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 가볍게 짚고 넘어갈까요? 성장의 진짜 원천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EPS 성장률 공식, 순이익 성장률을 구하는 확장 공식, 그리고 ROE의 진짜 의미와 한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가치의 핵심인 주주이익 성장률부터 시작해보죠. 다들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기업의 진짜 성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적힌 숫자나 과거 데이터만 믿고 끄덕거리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기업의 성장은요,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남기고 다시 투자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철저한 내생 변수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인 EPS 성장률을 먼저 살펴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 가치 평가하실 때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기대 성장률은 내부 유보율 곱하기 ROE. 진짜 단순하죠? 성장이란 결국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부에 남겼나, 그리고 그 남긴 돈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굴렸나, 이 두 가지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도록 직관적인 공식입니다. 2010년 데이터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을 한번 볼까요? 유보율 36%, ROE 9.79%. 그래서 기대 성장률이 3.5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텔을 보세요. 와, 자본의 70%를 킵해두고 그걸 무려 32%라는 엄청난 수익률로 굴립니다. 이 두 개가 만나니까 22.4%라는 진짜 폭발적인 기대 성장률이 튀어나오는 거죠. 많이 남기고 잘 굴린다. 이게 고성장의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이제 조금 더 레벨업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확장 공식인 순이익 성장률입니다. 근데 현실 세계가 아까 본 공식처럼 그렇게 단순하게만 돌아갈까요? 기업이 투자할 때 딱 자기들이 벌어둔 돈, 즉 유보익만 쓸까요?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도 쫙 땡겨오고 필요하면 신주도 발행하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끌어다 쓸 때의 기대 성장률은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확장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봤던 단순한 내부 유보율 자리에 자기 자본 재투자율이라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이 쏙 들어갔습니다. 즉, 유보이익뿐만 아니라 밖에서 조달한 자본까지 싹 다 합쳐서 사업에 얼마나 재투자했는지 그 진짜 뼈대를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재투자한 자기 자본은 어떻게 구하냐? 차근차근 따져보면 생각보다 안 복잡해요. 일단 미래를 위해 쓴 자본적 지출에다가 운전자본 증감을 더해주고요. 여기서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닌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빼줍니다. 그리고 부채로 땡겨온 부분, 즉 순부채 발행액도 반환해서 빼주는 거죠. 이렇게 회계장부의 숫자들을 쓱쓱 정리해보면 순수하게 주주의 몫으로 얼마나 재투자했는지 그 민낯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데이터로 보면 왜 이 공식이 중요한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2010년 소니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자본적 지출보다 감가상각비가 커서 순자본적 지출이 마이너스고 운전자본도 마이너스에 심지어 부채까지 갚았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자기 자본 재투자율이 무려 마이너스 26.91%가 찍혔습니다. 투자를 하기는커녕 자본을 쭉쭉 빼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대 성장률도 마이너스 0.89%로 역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투자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 아주 뼈 때리는 교훈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ROE의 진짜 의미, 수익률의 속살을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보통 ROE를 그냥 주어진 숫자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화면에 레버리지 공식을 보세요. ROE가 단순히 비즈니스 자체의 수익률인 ROIC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랑 이자율 효과가 섞여 들어간다는 게 팩트죠. 쉽게 말해서 빌린 돈의 이자보다 사업으로 버는 수익률이 더 높으면 빚을 잔뜩 끌어다 쓸수록 ROE가 인위적으로 펌핑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달콤한 마법이자 무서운 함정입니다. 아까 봤던 세 기업의 이 공식을 다시 대입해 보면 기가 막힌 사실이 나옵니다.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을 예로 들어볼게요. 본업 수익률인 ROIC는 6.6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종 ROE는 9.79%로 꽤 그럴싸해 보이죠?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103%가 넘는 엄청난 부채 비율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ROE가 높은 게 아니라 빚을 영끌해서 숫자를 쫙 끌어올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높은 ROE를 봤을 때 이게 찐 영업 실력인지 아니면 부채 힘인지 무조건 검증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5번째 파트, 한계이익과 ROE 변화, 시간의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게요. 현실에서 기업의 수익률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널리스트의 뷰로 봐야 할 게 바로 평균과 한계의 차이예요. 평균 ROE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모든 잡다한 사업들의 성적을 뭉뚱그려 놓은 거고요. 한계 ROE는 기업이 가장 최근에 방금 막 투자한 따끈따끈한 신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실제 수익률입니다. 과거 영광에 가려진 진짜 미래 방향성을 보려면 무조건 이 신규 투자의 이익률인 한계 ROE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걸 진짜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2010년의 디즈니입니다. 그때 디즈니 장부상 평균 ROE가 11.87%였거든요. 그냥 쏘쏘하죠? 근데 당시에 최근 신규 투자와 이익 증가분으로 계산해낸 한계 ROE가 무려 37.32%가 나오는 겁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디즈니가 새로 손대는 사업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율을 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장부만 대충 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위로 솟구치는 강력한 모멘텀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럼 반대로 기존 사업의 효율성 자체가 좋아져서 ROE가 올라갈 때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이 공식이 바로 효율성 향상에 따른 추가 성장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막 새로운 투자를 전혀 안 하더라도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자산들을 잘 쥐어짜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성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의 이 마법을 한번 슬쩍 적용해 볼게요. 기존 9.79%였던 ROE를 딱 1%포인트 조금 넘게 개선해서 11%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유보율은 36% 그대로 두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원래 3.96%였던 기대 성장률이 그의 단숨에 16.32%로 미친 듯이 폭등해버립니다. 기업이 굳이 무리해서 새 사업을 안 벌여도 효율성만 살짝 끌어올렸을 뿐인데 성장률에 이렇게나 폭발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생각해볼 문제를 던져드릴게요. 오늘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우리가 방금 챙긴 이 애널리스트의 도구함을 쫙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성장의 뼈대는 결국 남긴 돈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둘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외부 조달까지 고려한 자기 자본 재투자율을 봐야 하죠. 셋째, ROE 볼 때 부채빨이라는 레버리지 함정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넷째, 과거 평균에만 얽매이지 말고 신규 투자의 한계 ROE와 효율성의 극적인 변화를 매의 눈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도구만 꽉 쥐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기업의 찐 펀더멘탈 성장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만한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겉보기엔 눈부신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까놓고 보니 그게 순수한 비즈니스 파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ROE를 억지로 펌핑한 결과라면요. 과연 그 기업 다음 10년 동안에도 지금처럼 튼튼하게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다음 관심 종목을 낱낱이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치평가 공부를 돕는 가이드 블랙스톤 H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